어서 오세요. 아, 영감님 오셨어요? 오늘 많이 춥죠? 여기 따뜻한 우유 드세요. 만복은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잡고 구석 자리에 대걸레를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눈물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허름한 등산복에 때 탄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노인.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말수적은 야간 청소부라고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남아에서 자원 개발로 1,000억 자산을 일군 사업가 한만복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정체를 숨기고 딸이 운영하는 작은 빵집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딸 지수는 왜 눈앞에 노인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20년의 세월을 돌아온 아버지의 처절한 참회와 딸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1부 도망치듯 떠난 아버지. 인천항 부둣가.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항구에 화물선 한 척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여객 터미널이 아니었어요. 화물과 기계 냄새가 뒤섞인 낡은 부두였습니다. 한만복 62세. 그는 일부러 이 통로를 골랐어요. 자신의 귀국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렸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는 이 땅을 떠났어요. 부둣가의 비릿한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만복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바람 냄새가 20년 전 그날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새벽이었어요. 이런 찬바람이었고 이런 비릿한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지금처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기억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만복은 그때 42세였어요. 인천에서 봉제 공장 3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직원만 200명이 넘었어요. 작은 공장 하나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셋으로 불렸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남들 다 자는 새벽에 공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기계를 점검했고 남들 다 쉬는 명절에 해외 바이어 미팅을 나갔습니다. 피땀으로 일군 사업이었어요. 그 시절 만복의 집은 인천 동남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방 2개짜리 아파트였는데 그래도 세 식구가 살기에는 딱 맞았습니다. 아내 순이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도시락을 쌌어요. 딸 지수는 학교 다녀오면 현관문 열자마자 아빠 왔어요? 를 먼저 외쳤습니다. 저녁에 세 식구가 밥상 앞에 앉는 시간이 만복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거래처 사장 황 씨가 먼저였어요. 20년 지기 친구라 믿었던 황 씨가 어음 5억을 부도내고 잠적했습니다. 연쇄 반응이었어요. 원자재 대금이 막히고 직원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날아들었어요. 만복은 사채까지 끌어다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공장 3개가 전부 경매로 넘어갔어요. 사채업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만복 씨, 이번 주 안에 원금 이자 합쳐서 3천 안 갚으면
가족들 다 어떻게 되는지 알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만복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툭툭 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사채업자 둘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복이 퇴근해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위층에서 두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입구를 막았어요. 어디 가요? 한만복 씨, 우리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얼마나 더요? 3개월을 기다렸잖아요. 한 남자가 만복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때 위층 문이 열렸어요. 순이었습니다. 빨래를 들고 나오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여보, 들어가 있어. 한만복 씨 마누라세요? 잘 됐다. 아주머니도 들으세요. 당신 남편이 돈 안 갚으면 우리가 아주머니 직장이 어딘지도 우리가 아는데.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복은 그날 밤 순이에게 미안해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밥상에 마주 앉았는데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묵묵히. 만복은 그 모습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화를 내거나 원망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순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견디기 힘든 건 딸 지수였어요. 지수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12살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데 학교 앞 문방구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그게 뭐야? 아빠 선물. 봉지 안에는 지우개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곰 모양 지우개였습니다. 용돈으로 샀어? 응. 아빠 요즘 힘들어 보여서. 아빠 힘내라고. 만복은 그 지우개를 받아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세면대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12살 아이가 아버지 힘내라고 용돈으로 지우개를 사왔는데 그 아버지는 지금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만복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생 창복이 전화로 말했어요. 인도네시아 팔렘방 쪽 니켈 광산 개발 사업에서 한국인 현장 관리자를 급히 구한다고. 연봉이 국내의 3배에 현지 숙소와 식비까지 해결된다고. 3년만 버티면 빚을 갚고도 남는다고. 만복은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위험하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열악한 환경, 현장 사고도 잦다고. 하지만 이대로 한국에 있으면 가족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저 멀리 가 있으면 사채업자들이 가족한테 손댈 명분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3년만 버티면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만복은 그날 밤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아, 나 동남아 가려고. 순이의 젓가락이 밥상 위에 내려졌어요.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남아요? 인도네시아. 광산 현장 관리자 자리가 났어. 3년만 버티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이자까지. 순이는 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만복은 그 침묵이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가지 말까? 아니요. 원망해도 돼. 원망은요? 순이가 천천히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지수는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어머니도 계시고 처제도 가까이 있으니까. 3년 동안 지수 혼자 크는 거잖아요. 3년이야. 금방이잖아. 순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약속해요. 꼭 돌아온다고. 지수한테도. 약속할게. 반드시 돌아올게. 그날 밤 만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가도 되는 걸까? 정말 3년 안에 돌아올 수 있을까? 아이를 두고 가는 게 맞는 걸까? 새벽 2시쯤 됐을 때 지수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만복이 문을 살짝 열어보니 지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일기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조용히 들어갔어요. 아직 앉아? 지수가 일기장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만복이 웃으며 손을 얹었어요. 못 써? 그냥 일기. 아빠 보여줘도 돼? 지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아빠 얼굴이 많이 어두웠다. 밥도 별로 안 드셨다. 나는 아빠가 걱정된다. 내가 어른이 되면 아빠 도와드릴 건데. 아빠, 조금만 힘내세요. 나는 아빠 편이에요. 만복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수를 꼭 껴안았어요. 지수야. 왜요, 아빠? 아빠가 미안해. 왜요? 아빠 잘못한 거 없잖아요. 12살짜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의 어깨를 꼭 안고 한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만복은 지수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갔어요. 지수는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발끝까지 걷어차고 웅크려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날도 그랬어요. 만복이 이불을 끌어올려 딸의 어깨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보조개가 생기는 볼, 자다가 뭔가 좋은 꿈을 꾸면 실룩이는 입술, 눈썹 위에 작은 점 하나. 이 얼굴을 눈에 새겨야 했습니다. 3년이면 많이 달라져 있을 테니까. 지수가 잠 곁에 눈을 반쯤 떴어요. 아빠? 응, 아빠야, 더 자. 아빠 어디가? 일하러. 금방 올게. 금방? 응. 약속? 지수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만복은 딸의 새끼손가락을 살짝 잡았다 놓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손가락의 온기가 20년이 지나도록 손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새벽 4시, 순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들어가니 칼국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이 새벽에 무슨 칼국수야? 마지막으로 먹여보내야지. 순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울음이 숨어 있다는 걸 만복은 알았어요. 두 사람은 새벽 부엌에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순이가 국물을 덮어서 만복 그릇에 부어줬어요. 거기서도 꼭 챙겨 먹어요. 응. 아프면 안 돼요. 응. 꼭 돌아와요. 순이의 목소리가 끝에서 떨렸습니다. 만복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반드시 돌아올게. 약속해.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만복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 앞에 순이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옆에 잠이 덜 깬 눈으로 지수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작아지고 작아지고 결국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만복은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봤어요. 3년이면 된다. 3년만 버티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 오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 팔렘방 광산 현장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낮에는 40도를 오르내리는 찐득한 더위, 밤에는 정글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에 목이 떼. 현장 막사는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것이었는데 에어컨이 없었어요. 선풍기 하나로 10명이 버텼습니다. 밥은 현지식이었는데 처음 석 달은 냄새에 적응하지 못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만복은 버텼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막사 침대에 누워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순이와 지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지수가 솜사탕을 들고 환히 웃고 있었어요. 만복은 그 사진을 라이터 불빛 아래 꺼내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첫 번째 월급이 들어왔을 때 만복은 거의 전액을 한국으로 송금했어요. 빚쟁이들에게 일부를 갚으니 전화가 조금 뜸해졌습니다. 순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여보, 우리는 잘 있어요. 지수도 잘 있고, 이번에 받은 돈으로 이자 갚고 나니까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당신이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고마워요. 꼭 건강하게 돌아와요. 지수가 아빠한테 보내는 편지같이 넣었어요. 편지 안에 지수가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어요. 아빠 잘 있어요? 나는 잘 있어요. 오늘 학교에서 달리기 1등 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빨리 와요. 사랑해요. 만복은 그 쪽지를 사진 뒤에 붙여 함께 갖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아내 순이가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어요. 뇌졸중이라고, 오른쪽 마비가 왔다고. 만복은 그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모든 걸 내팽개치고 한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오른쪽 얼굴이 살짝 처져 있었고 오른손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어요. 왼손을 들어 남편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만복이 먼저 잡았어요. 여보. 언제 와? 말하지 마. 괜찮아. 복도에서 지수가 달려왔어요. 14살이 된 딸이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딸은 키가 많이 자라 있었어요. 눈밑이 퀭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뒤로 제대로 못 잔 게 보였어요. 아빠. 만복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수가 아버지 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아빠, 엄마가 많이 힘들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석 달을 한국에 있었습니다. 순이 재활치료를 곁에서 도왔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웠고 매일 아침 저녁 순이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식단도 바꿨어요. 순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재활치료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고 입원비에 약값에 간병비까지 더하면
매달 30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벌 돈이 없었어요. 다시 중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새벽 만복은 순이 침대 옆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순이가 잠에서 깨 말했습니다. 또 가요? 응. 치료비 벌어야지. 순이가 왼손으로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나 때문에 고생이네. 무슨 소리야? 당신 때문이 아니야.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꼭 와야 해요. 꼭. 응, 꼭 올게. 복도에서 지수가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혼자 봐도 돼? 우리 지수가 최고잖아. 할머니도 계시잖아. 2년만 더, 2년만 더 벌면 다 해결돼.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14살이 됐는데 이미 울지 않는 법을 배운 것 같았어요. 알겠어. 빨리 와. 그 눈빛이 만복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1년 후 순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활 치료 중에 폐렴이 왔어요.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있던 15살 지수의 뒷모습을 만복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잘 컸다. 착하다. 이제 엄마 없어도 잘 살아야지를 말했는데 지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발인 날 새벽 만복이 지수 옆에 앉았어요. 지수야. 응. 아빠가 미안해. 지수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만복은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 잘못 아니야. 아빠가 여기 있었어도 엄마는 아팠을 거야. 뇌졸중은 아빠가 있어도 왔을 거잖아. 15살 아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그랬어. 아빠 원망하지 말라고. 힘들어서 간 거라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만복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장례를 치른 뒤 만복은 지수를 처제 집에 맡겼습니다. 처제네가 인천에 살고 있었고 아이가 없어서 지수를 잘 돌봐줄 수 있었어요. 만복은 매달 생활비와 학비를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더 독하게 일했습니다. 광산 현장 관리자에서 시작해 현지 유통사업으로 손을 뻗었어요. 자원 개발 쪽 인맥이 생기면서 투자 사업까지 확장됐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3년이 5년이 됐고 5년이 10년이 됐습니다. 빚은 진즉에 다 갚았어요.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돌아올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더 벌어서 크게 돌아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 너무 오래됐다 싶었어요. 지수가 처제 집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가고 취직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만복은 안도와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내가 이제 나타나면 지수 삶에 혼란만 주는 거 아닐까? 잘 살고 있는 딸의 삶에 갑자기 나타나 뒤흔드는 게 진짜 아버지 노릇일까?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만복은 지수의 근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번 보고서에는 생각지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라는 자가 도박으로 빚을 지고 있었어요. 5억이 넘는 채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수의 빵집 매출을 뜯어가고 있었어요. 지수는 새벽부터 빵을 굽고 종일 가게를 지키면서 대출 이자를 겨우 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 보고서를 읽고 한참을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내 딸이 저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창밖의 동남아 하늘이 눈을 찔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 아래서 만복은 오래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어요. 20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제2부 청소부 노인의 밤. 인천항에서 나온 만복은 택시를 잡았어요. 창밖으로 낯익은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골목이 정비됐습니다. 하지만 도시 특유의 냄새는 그대로였어요. 만복은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왔다. 동남구 골목 끝에서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지순의 베이커리. 손글씨로 쓴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간판 안쪽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새벽 5시인데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반죽을 하고 있었어요. 만복은 한참 동안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만복은 아웃도어 매장에 들렀어요. 가장 허름해 보이는 베이지색 등산복과 때가 탄 모자, 낡은 운동화를 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동남아에서 20년을 보낸 사업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 노인이었어요. 다음 날 만복은 빵집 야간 청소 구인 공고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지수가 만복을 보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영감님, 많이 힘드실 텐데.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거든요. 괜찮습니다. 일하고 싶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 씨라고 불러주세요. 딸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어요. 42세에 팔팔하던 아버지는 이제 62세의 주름 깊은 노인이 됐으니까요. 머리는 백발이 됐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체형도 달라졌어요. 현장 노동으로 어깨가 굽었고 몸이 마른 데다 피부는 20년을 적도 가까이에서 살아 검게 탔습니다. 같은 사람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그날부터 만복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11시 대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고 빵집으로 들어갔어요. 가게 구석구석을 닦으며 딸을 지켜봤습니다. 지수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반죽을 시작했어요. 6시에 오븐을 돌리고 7시에 진열대를 채웠습니다. 8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았어요. 하루 17시간을 가게에서 보내는 셈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밀가루와 설탕에 매일 담기는 손이었는데 반죽을 오래 치대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다행히 웃음은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환히 웃으며 맞았어요. 빵 추천을 해주고 커피를 내려주고 단골 손님 이름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의 지수는 달랐어요. 표정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계속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 달 이자, 다음 달 재료비,
남편 상훈한테 줘야 할 돈. 만복은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청소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밤 9시쯤 요란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의 시어머니 박 씨였어요. 박 씨는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없이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늘 매출 얼마야? 지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오늘 비가 와서 손님이 좀 줄었어요. 또 핑계야. 어제는 날씨 핑계더니 넌 핑계도 많다. 어머니, 밀가루 값이 작년 대비 30% 올랐어요. 버터도 올랐고요. 손님이 같아도 실제로 남는 건 줄었어요. 닥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아들 상훈이 이번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데 500 내놔. 어머니, 지난달에도 드렸잖아요. 지난달 건 지난달 거고 이번 달 건 이번 달 거지. 왜 따져? 어머니, 이 가게 담보대출이 있어요. 매달 이자 내고 나면 재료비 대기도 빠듯한데. 야, 한지수. 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아들이 사업한다는데 마누라가 도와줘야지. 무슨 이자 타령이야? 그 돈 어디 숨겨뒀어? 내가 빼돌리는 거 아니야? 어머니, 빼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없어요. 없으면 대출 더 받아. 그게 뭐가 어려워? 지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대출은 더 받을 수 없어요. 이미 한계예요. 2년이 진짜. 박 씨가 지수의 팔뚝을 꽉 잡았어요. 아, 내 아들 아니었으면 너 같은 년이 어디서 빵집을 해? 근본도 없는 게. 아버지는 도망가고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고 그런 집안 출신이 뭘 믿고 설쳐? 500 내일까지 준비해. 못하면 알아서 해. 박 씨가 가게를 휙 나갔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소하던 만복이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지수가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물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도 났습니다.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우는 소리였어요. 만복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어요.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박 씨가 아니라 남편 상훈이었어요. 상훈은 오후 3시쯤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평일 오후였는데 양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눈이 약간 충혈돼 있었습니다. 야, 한지수. 어디 있어? 지수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상훈 씨, 왜 이 시간에 가게에? 돈 있는 거 내놔. 없어요. 뭐? 진짜로 없어요. 오늘 재료비 결제일이에요. 상훈이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서랍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 마요. 지수가 막았어요. 야, 비켜. 이건 오늘 재료비예요. 이거 없으면 내일 빵 못 만들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일단 내놔.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갚은 적이 없잖아요. 상훈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뭐? 지금까지 빌려간 돈 갚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매달 빌려가면서 갚겠다 했는데. 야,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손님이 2명 있었습니다. 그 손님들이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상훈 씨, 지금 손님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손님이 뭐 어때? 내 가게인데. 내 가게예요. 그 한마디에 상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 가게라고? 내 명의예요. 내가 대출 받아서 차린 거예요. 웃기고 있네. 나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자리 잡았어? 내가 처음에 얼마나 도와줬는데. 손님들이 슬그머니 일어났어요.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만복은 주방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 자식 때문에 지수가 손님을 잃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나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상우는 결국 지수가 내민 5만 원 2장을 가져갔어요. 재료비의 일부였습니다. 지수는 그걸 내주고 상훈이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만복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청소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강상훈이라는 자, 채무관계 전부 조사해서 가져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재산부 쌓여가는 진실. 만복이 청소부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만복은 모두 목격했어요. 박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가게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계산대를 확인했어요. 매출이 기대보다 적으면 지수를 닥달했고 기대보다 많으면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어떤 날은 진열대에 빵을 담아가기도 했어요. 말도 없이 봉지에 담아 나갔습니다. 상우는 매주 3~4번씩 들렀어요. 올 때마다 돈을 요구했습니다. 지수가 없으면 서랍을 직접 열기도 했어요. 지수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참는 걸까? 왜 맞서지 않는 걸까? 저 집에서 도망 나오면 안 되는 걸까? 그 궁금증이 풀린 건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지수가 청소를 마친 만복에게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내밀었어요. 영감님 매일 고생하시는데 우유 한 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지수가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어요. 늦은 밤이었고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영감님은 자식 있으세요? 만복이 잠시 멈췄어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사세요? 아니요. 오래 못 봤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오래 못 봤어요. 만복의 손이 천천히 내려졌습니다.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해외로 일 나가셨거든요. 처음엔 3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길어졌어요. 그랬군요. 어릴 때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안 오시나? 왜 전화도 잘 안 오시나? 근데 엄마가 항상 그랬거든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힘들어서 간 거라고. 지수가 우유를 한 모금 마셨어요. 엄마가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오셨는데 또 가셨어요.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주셨는데 직접 오시진 않으셨어요. 사실 그때부터 많이 궁금했어요. 아빠가 왜 못 오시는 걸까? 돈은 보내주시는데, 연락은 가끔 하시는데, 몸이 아프신 건지 아니면 나보기 싫으신 건지. 만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영감님. 지수가 만복을 바라봤어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좀 웃기죠? 나이 먹은 어른이 아직도. 만복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안 웃겨요. 영감님, 딸한테 연락해 보세요. 무섭더라도,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딸은 아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만복은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아직도 창밖을 바라보며 만복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더 나은 타이밍? 더 좋은 상황? 그런 건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비서로부터 보고가 올라온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강상훈, 37세, 전직 중소기업 영업직, 현재 무직, 도박 채무 총액 5억 8천만 원, 사채 이자 매달 600만 원 이상, 추가 확인 사항 지순의 베이커리 명의의 담보대출 중 무단 인출된 정황 다수 확인, 지수 씨 명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 총 1,200만 원 인출 내역 첨부. 만복은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어요. 내 딸 빵집 담보대출로 도박을 했구나. 창가에 서서 한참 있었습니다. 내 딸이 새벽부터 반죽하고 빵 굽고 버는 돈이 저자의 도박판으로 들어가고 있었구나. 그날 만복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인천 동남구 일대 상권 매입 시작해. 지순의 베이커리 건물을 포함해서 강상훈의 도박 채권은 전부 인수해. 단 조용히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회장님, 규모가 꽤 됩니다. 예산은 제한 없어. 필요한 만큼 써. 제사부 짓밟힌 사진. 청소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은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 참이었어요. 지수가 마지막 남은 빵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남은 빵은 다음날 반죽에 섞거나 근처 복지관에 기부하는 게 지수의 습관이었어요. 영감님, 여기요. 지수가 식빵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남은 건데 가져가세요. 만복은 그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영감님 오시고 나서 가게가 훨씬 깨끗해졌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릴 때 지수의 웃음과 꼭 닮아 있었어요. 보조개가 생기는 위치까지. 만복은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어요. 골목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지수는 남은 빵을 내밀었어요. 어떤 날은 크림빵을, 어떤 날은 뜨거운 커피를. 만복은 매번 조용히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었어요. 가게 문이 3개 열리더니 상훈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걸음이 비틀거렸어요. 술을 많이 마신 게 분명했습니다. 한지수, 나와. 지수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상훈 씨, 시간이 늦었어요. 됐고, 돈 있는 거 다 내놔. 오늘 진짜 확실한 판이 있어. 이번에 딱 한 판만 하면 그동안 잃은 거 전부 복구야. 확실하다고. 지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상훈 씨, 그 확실한 판이 몇 번째예요? 작년에도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재작년에도, 5년 전에도 매번 확실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어땠어요? 야, 이번엔 달라. 내 말 믿어. 못 믿어요. 그리고 진짜로 돈이 없어요. 오늘 재료비 결제일이고 이번 달 이자 납부일도 내일이에요.
상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 이자? 가게 담보 대출이 있잖아요. 매달 이자 내야 한다고요. 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일이잖아. 당신이 지난번에 가져간 돈이 그 이자 낼 돈이었어요. 상훈이 카운터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달려가 막았어요. 하지 마요. 비켜. 이건 내일 재료비예요. 이거 없으면 내일 빵 못 만들어요. 빵 하루 못 만들면 어때? 비켜. 지수가 서랍을 등으로 막았습니다. 두 사람이 팽팽하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때 상훈이 지수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지수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만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복의 젊은 사람. 가게에서 이러면 안 되지. 상훈이 노려봤어요. 이 노인네는 또 뭐야? 청소부잖아. 당신이 왜 나서? 가게에서 행패 부리면 안 된다는 거야. 뭐, 이 늙은이가 진짜. 상훈이 만복의 가슴을 세게 밀쳤습니다. 만복은 뒤로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충격에 품 안에 있던 낡은 지갑이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지갑 안에서 사진 한 장이 흘러나왔어요. 20년 동안 사막에서도 정글에서도 죽을 고비를 넘을 때도 목숨처럼 간직했던 사진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찍은 사진. 만복과 순이 그리고 어린 지수. 지수가 솜사탕을 들고 아버지 목에 매달려 웃고 있었어요. 그 뒤에 순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상훈이 그 사진을 주워들었어요. 이거 한지수 어릴 때 사진 아니야? 이 노인네가 왜 이걸 갖고 있어? 지수도 그쪽을 봤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어요. 상훈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당신 스토커지? 이 노인네가 왜 내 마누라 사진을 갖고 다녀? 청소부로 잠입해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야? 상훈 씨,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야? 우리 가게 돈 노리는 도둑이야? 이 도둑놈아. 상훈이 사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구둣발로 짓밟았어요. 지수가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 마요. 달려들었지만 상훈이 지수를 밀쳐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박 씨까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눈이 뒤집어졌어요. 이 노인네가 뭘 한 거야? 도둑이야? 어머니, 제 아버지 사진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뭐? 내 아버지 사진을 이 노인네가 왜 갖고 있어? 뭔가 수상해. 청소부로 들어와서 우리 가게 돈 훔치려고 한 거잖아. 한지수, 너도 이 사람이랑 짜고 매출 빼돌린 거 아니야? 어머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수는 바닥을 기며 짓밟힌 사진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먼지가 묻고 구겨지고 구둣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 그 안에서 어린 지수가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목에 매달려. 아빠. 지수가 그 사진을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울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흔적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지수는 통곡했습니다. 만복은 바닥에 엎드린 채 그 울음을 들었어요. 눈동자가 붉게 타올랐습니다. 20년을 참아온 분노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었어요. 박 씨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당장 경찰 불러. 이 도둑놈 신고해. 지수가 일어났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경찰 부르실 필요 없어요.
이분은 그냥 청소부예요. 야, 한지수, 넌 왜 이 노인네 편이야? 짜고 한 거지? 어디 한번 보자. 나가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박 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 인연이. 말버릇은 나가달라고요. 박 씨와 상훈이 결국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사진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만복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영감님,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지수가 다가와 사진을 들어 만복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돌려드릴게요. 혹시 이분 아세요? 만복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시장에서 주운 겁니다. 지수가 잠시 만복을 바라봤어요. 뭔가를 더 물으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만복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어요. 구둣발 자국이 찍힌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어린 지수가 웃고 있었어요.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오부 회장님의 준비. 그날 밤 만복은 비서를 불렀어요. 청소부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인천 동남구 일대 상권 매입. 지금 얼마나 됐어? 12채 중 10채 완료됐습니다. 지순의 베이커리 건물 포함이고요. 강상훈 채권 5억 8천만 원 전액 인수 완료됐습니다. 박시명의 아파트 가압류 서류도 준비됐어요. 알겠어. 한 가지 더. 인천 최고급 호텔 연회장 예약해. 이달 안으로. 명목은요? 뉴월드 투자그룹 한국 사업 공식 출범 파티. 인천 동남구 일대 상인 대표자들 초청장 발송해. 건물 임차인들도 포함해서.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순의 베이커리에도 초청장 발송하죠? 응. 명단에 넣어. 이튿날 지순의 베이커리에 초청장이 배달됐습니다. 상훈이 먼저 봤어요. 봉투를 뜯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야, 이거 봐. 뉴월드 투자그룹이래. 이 일대 건물 다 샀다는 데잖아. 여기 회장한테 잘 보이면 임대 조건도 유리하게 가져가고 권리금도 올릴 수 있어. 무조건 가야 해. 박 씨도 신이 났어요. 그러게. 어쩌면 팔자 고칠 기회야. 제대로 차려입어.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초청장을 바라봤습니다. 파티 당일 오후 만복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에 자신과 달랐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딸을 처음 안았던 날, 그 떨리는 눈빛이 아직 그 안에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가족 사진은요? 만복이 구겨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구둣발 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비서가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대로 줘. 네. 구둣발 자국 그대로 놔둬. 그게 기록이니까. 만복은 그 사진을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 7시 호텔 연회장 앞에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섰어요. 박 씨는 비단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상우는 빌린 정장을 다렸어요.
지수는 가장 깔끔한 옷을 골랐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수수한 옷이었어요. 연회장 안은 인천 네로라 하는 사업가들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웨이터들의 트레이 위에 올려진 샴페인 잔. 박 씨는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상훈아, 회장님이 어디 계시냐? 얼른 인사드려야지. 지수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어요. 빵 반죽 냄새가 아직 손끝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뉴월드 투자그룹의 한만복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연회장에 커다란 문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양옆으로 줄을 섰어요. 그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등산복이 아니었어요. 최고급 핸드메이드 정장. 백발을 말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 가슴에 금색 배지가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박 씨가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주위를 흔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도 안 돼. 저 청소부 노인네가 왜 저기에. 만복은 단상을 향해 걷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선이 한 곳을 향했어요. 구석에 서 있는 지수였습니다. 만복이 단상 방향을 바꿔 지수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웅성거리던 연회장이 하나둘 조용해졌습니다. 만복이 지수 앞에 멈춰 섰어요. 지수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만복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수의 뺨에 묻은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지수가 울고 있다는 걸 본인도 몰랐던 것 같았어요. 지수야.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가 늦었지?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손길. 아, 아빠.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야. 지수의 무릎이 꺾였어요. 만복이 얼른 딸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진짜 아빠야? 그래. 미안해, 지수야. 많이 늦었어. 지수가 아버지의 옷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어깨가 들썩이더니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내어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소리 없이 참아온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연회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만복은 딸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어요. 그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만복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시선이 상훈에게 꽂혔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강상훈 씨. 상훈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가족 사진을 구둣발로 짓밟은 사람이 당신이죠? 그게 저는 그 청소부 노인이 사돈 어른인지 몰랐고, 몰랐어도 한 짓은 한 거야. 내 딸을 도둑으로 몰았죠? 내 딸 빵집 담보대출로 도박을 했죠? 내 딸 명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죠? 상훈이 더듬거렸어요. 그건 제가 갚으려고.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상훈 씨, 귀하의 도박 채권 5억 8천만 원 전액을 뉴월드 투자그룹이 인수했습니다. 오늘부로 채권자는 저희입니다. 또한 지순의 베이커리 명의 카드 무단 사용 1,200만 원 및 담보대출 무단 인출건에 대한 횡령 고소장이 오늘 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박 씨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는 오늘부로 가압류 처리됐습니다. 박 씨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조금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복은 지수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어요. 며느리 뺨을 때리는 게 조금 심한 건가요? 도둑으로 모는 게 조금 심한 건가요? 근본도 없다는 말이 조금 심한 건가요? 박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딸 아버지가 없다고 함부로 했죠? 아버지 없는 딸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만복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내 딸이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혼자 버텼어요. 그 20년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상훈이 슬금슬금 출구 쪽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연회장 문 앞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상훈 씨,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잠깐. 저는 아무것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상훈이 끌려나가면서 지수를 봤습니다. 야, 한지수, 이게 뭐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의 팔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제6부 20년 만의 대화. 그날 밤 연회장을 나와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연회장 한편 테이블이었어요. 조명이 낮아지고 웨이터들도 물러났습니다. 아버지와 딸만 남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웨이터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놓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찻잔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 다 잔을 들지 않았어요. 지수야, 아빠 살아있는 거 알고 있었어? 아니요. 연락 한 번만 주시지.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지수가 테이블 위를 바라봤어요. 20년 동안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3년만 버티면 된다고 했어. 그 3년이 5년이 됐을 때도 조금만 더 벌자 생각했어. 그 다음엔 너무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었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내가 나타나면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게 아닐까 싶었고, 제 삶을 흔들어 놓을까 봐서요? 응. 지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근데 아빠. 응? 저 잘 살고 있지 않았잖아요. 만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생활비 보내주셨잖아요. 이모한테. 덕분에 학교도 다니고 밥도 먹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나머진 혼자였어요. 지수야. 제가 어릴 때 아빠 편지 썼는데 알아요? 이모네 집에서 아빠한테 편지 쓰면 이모가 붙여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답장이 안 왔어요. 만복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편지가 있었어? 네. 중학교 때까지 매달 한 장씩 썼어요. 아빠 잘 지내느냐고, 언제 오느냐고, 아프지 말라고. 만복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처제가 전달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주소가 바뀌어서 도달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20년 동안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 그리고 단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지수가 테이블 위에 놓인 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어요. 아빠 손이 이렇게 됐네요. 흉터가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사막과 정글에서 20년을 일한 손이었어요.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했습니다. 군데군데 오래된 화상 자국도 있었어요. 지수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빠가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아빠가 고생한 게 아니야. 내가 고생한 거지.
아니에요. 아빠도 고생하셨어요. 이 손이 증거잖아요. 만복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수야,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요. 처음엔 매일 울었어요. 이모네 집에서 이모가 주무시고 나면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근데 어느 날부터 안 울었어요. 왜? 엄마가 꿈에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울지 말라고. 잘 살아야 내가 기쁘다고. 그 다음 날부터 안 울었어요. 만복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아빠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힘든 사람이라고, 언젠가 꼭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도 20년이 걸렸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만복이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없어. 미안해. 지수야. 그 말로 충분해요. 지수가 일어나 아버지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12살 때 버릇이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이렇게 와서 기댔었거든요. 만복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따뜻한 차가 식어가는 동안, 연회장의 조명이 하나씩 꺼지는 동안 아버지와 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긴 침묵이었어요. 제7부 또 다른 화해. 다음 날 아침 박 씨가 빵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아침 일찍 반죽을 하다가 유리창 너머로 박 씨를 봤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박 씨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 운 것 같았어요. 지수야. 들어오세요.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새벽 반죽 냄새가 났습니다. 지수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앉으세요. 지수가 의자를 내줬어요. 박 씨가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뺨 때린 것도 잘못이고, 매출 뜯어간 것도 잘못이고, 그놈 편만 든 것도 잘못이고, 다 내 잘못이야. 박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근데 있잖아, 지수야. 나도 속았어. 상훈이가 사업한다고 해서 진짜 사업하는 줄 알았어. 도박하는 줄 몰랐어. 그놈이 나한테도 거짓말을 했어. 지수가 박 씨를 바라봤어요. 알아요. 알았어? 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상훈 씨한테 속으셨다는 거.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한테 그 말 안 했어? 어머니가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당신 아들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 어머니도 처음엔 믿지 않잖아요. 박 씨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내가 정말 못됐어. 며느리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지수가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왔어요. 드세요.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씨가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돈 어른은 어디 계셔? 오늘 일찍 오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어떻게 얼굴을 봐.
지수가 빵 반죽 자리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말해도 될까요? 응, 해. 어머님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거 알아요. 상훈 씨한테 속으셨고 아들 편만 드신 거고 그게 어머니 잘못만은 아닌 것도 알아요. 근데 한 가지만요. 박 씨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다음엔 제 말도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한쪽 말만 듣지 말고. 박 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할게. 꼭 그렇게 할게. 그날 이후 박 씨는 가끔 빵집에 들렀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빵을 사고 잠깐 앉았다 갔습니다. 지수는 그때마다 남은 빵을 한 봉지 더 싸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게 두 사람 사이의 화해였습니다. 에필로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빵집 1년이 지났습니다. 인천 동남구 골목 그 작은 빵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수와 아빠의 베이커리. 새벽 5시 골목에 빵 굽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가게 불이 켜졌습니다. 아빠, 거기 버터 너무 많이 넣었잖아요. 더 고소하잖아. 제빵은 레시피대로 해야 해요. 마음대로 하면 빵이 안 부풀어요. 이 아버지가 20년간 사업을 해왔는데 밀가루 좀 못 다루겠냐? 사업이랑 제빵은 달라요. 아빠, 손 씻고 다시 해요.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퍼졌어요. 만복은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잔소리였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리이기도 했어요. 빵집 벽 한편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구둣발 자국이 찍혔지만 정성스럽게 펴서 액자에 담은 사진이었어요. 어린 지수가 아버지 목에 매달려 웃고 있는 사진. 그 뒤에 순이도 있었습니다. 지수가 아침마다 그 사진에 눈을 맞추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어느 날 만복이 물었어요. 지수야, 엄마한테 맨날 그 말해? 응, 매일. 엄마가 뭐래? 지수가 웃었습니다. 잘 됐다고, 좋겠다고, 아직도 늦잠 자냐고. 만복도 웃었어요. 맞아. 엄마가 그런 말 했을 것 같아. 상우는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박 채권과 횡령 금액은 만복이 대신 변제하고 지수에게 돌려줬어요. 지수는 그 돈으로 가게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빚이 없어진 빵집이었어요. 지수는 그날 만복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대출 다 갚았어요. 이제 이 가게 진짜 내 거예요. 고마워요. 만복은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미 내 거였어. 처음부터.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지수가 반죽을 치대고 있었어요. 만복이 옆에 앉아 버터를 계량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수야. 응?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지수가 반죽에서 손을 떼고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있어요. 말해봐. 다음에는 무서워도 먼저 와주세요. 알겠죠? 만복이 멍하니 바라봤어요. 딸한테 혼날까봐 무서워도, 늦었다고 눈치 보여도, 그냥 와요. 나는 아빠 기다릴 테니까. 만복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알겠어. 약속이에요. 약속? 지수가 다시 반죽을 치댔어요.
잠시 후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응? 근데 이제 늦으면 안 돼요. 우리 둘 다 나이가 있잖아요. 만복이 웃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안 늦을게. 진짜로요? 진짜로.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새벽 골목에 빵 굽는 냄새가 퍼졌어요.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20년을 돌고 돌아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앉아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더 행복한 자리로 돌아왔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에는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쌓여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어느새 20년이 되기도 하죠. 무서워서, 눈치가 보여서 이미 너무 오래됐다는 생각에. 하지만 지수가 아버지에게 말했듯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한 늦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금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무서워도 괜찮습니다. 먼저 가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이야기 한 편은 매주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